자, 파일의 열기를 이용해서 큐비콘 슬라이서에서 역시 열어도 되고, 아이콘의 열기라는 아이콘을 눌러서 오브젝트를 열어도 되겠습니다. 어떤 오브젝트를 사용할 것이냐면, 오늘 연습한 공개 문제 20번, 저는 이거 작년인가 막 올해 초에 만들어 놨죠. 올해 초에 만들어 놓은 요 파일인데, 퓨전 360에서 만들어 놓은 요것을 역시 큐비콘에서 공개 문제 20번 STL 파일을 퓨전 360에서 만들고, 요것을 큐비콘에서도 큐빅 크리에이터에서도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파일의 열기, 풀다운 메뉴 파일의 열기로 들어온 셈이고요. 여기서 4번을 이렇게 열어줬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큐비콘에서 열렸을 때 모델 탐색기를 먼저 관찰을 할게요. 모델 탐색기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도록 합니다. 모델 리스트에 보면은 이 비번호 파일명을 관찰할 수가 있고, STL 파일에 이 비번호 파일명을 관찰할 수가 있고, 이 파일이 열린 모델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모델 정보는 더 자세한데요. 이름이 STL 이름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버텍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버텍스가 7482개. 버텍스란 무엇이냐? 이런 점들을 이야기해요. 꼭지점들을 버텍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면의 개수는 어떤 것일까? 요렇게 있는 요런 것들을 다 면이라고 이야기하는 셈인데, 면의 개수가 2494개, 상당히 많아요. 이거는 메쉬의 면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겠고, 버텍스는 이렇게 꼭지점, 그 메쉬마다의 꼭지점, 삼각형 꼭지점, 그런 것들이 7482개 생성되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면은 이 위치와 회전, 비율, 크기, 이런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위치라는 게 뭘까요? 이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동을 하는데 X, Y 요 값들에 대해서 수치를 입력할 수는 있지만 Z방향으로 입력할 수가 없죠. Z방향으로 입력을 할 수가 없죠. 자, 예를 들어서 X방향으로 나는 얘를 0 이렇게 입력을 해 볼게요. 희한하게 조절이 됐죠. X축 방향으로 센터에 있던 것이 X의 0 좌표를 향해서 이동이 된 겁니다. 아차, 내가 잘못 옮겼네, 이동을 잘못했네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초기화 기능을 써주시면 돼요. 초기화 버튼을 쓰면은 리셋이 되기 때문에 다시 최초의 오브젝트를 불러왔을 때의 상태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잠깐, 왜 또 안 가니 이걸 또? 균등 비율. 참, 쏘리. 그러면은 여기에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한번 볼게요. 요거는 안 되겠네. 안 되겠어. 자, 그러면 다시 아까 X의 값을 제가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치 창에다가 X의 값이 0이었던 거를 다시 원래 값인 120으로 넣어 보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얘가 그 원하는 위치로 다시 조절이 됐어요. 재미난 거는 뭐냐면 큐라와 같은 슬라이서들에서는 가운데 정렬 요런 게 있었어요. 가운데 정렬 요런 게 있었어요. 오브젝트에서 마우스 우클릭 했을 때 모델을 베드의 중앙 센터에 배열하는 기능이 있었는데 큐비콘은 좌표를 기억하면서 가셔야 되고요. 자, 좌표를 이용해서 옮기는 것을 방금 전에 이야기했는데 재미난 거는 큐비콘의 경우는 아이콘화가 잘 되어 있어요. 좀 봐야 될 게 많아져서 힘들기는 하겠지만 큐비콘에서 자동 정렬이라는 거를 요거를 누르면 얘가 처음에 불러왔던 위치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거를 내가 이렇게 옮겼다고 칩시다. 또 Y방향으로도 얘를 이렇게 옮겼다고 칩시다. 위에서 보고서 뭐 이런 데다 이렇게 갖다 놨다고 칩시다. 가운데 놓고 싶을 때 자동 정렬이라는 아이콘을 딱 눌러 버리세요. 그러면은 베드의 중앙에 정렬이 되고요. 그러고 나서 보면은 이 값들이 상대적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위치에 나와 있는 XY 값들은 뭐 이제 좌표들이 달라졌으니까 요렇게 자동 정렬 기능 썼을 때는 이동된 거를 기준으로 새로 좌표 값을 생각한다. 요렇게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으로 생각해 볼 거는 이거 좀 보기가 힘들죠? 이렇게 합시다. 줌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마우스 휠을 이용해서 화면을 확대, 축소해도 되는데 화면 맞춤이라는 거를 쓰면 모델링 형상을 이 스크린에 꽉 차게 조절해 주기도 해요. 요런 거는 좀 편해요. 자, 요렇게 맞춰 놓고 이거 줌 인 아웃 하려고 마우스 휠을 이용해서 이렇게 돌리고 죽어나죠. 근데 화면 맞춤을 눌러버리면 한 큐에 한 번에 이렇게 화면이 꽉 차게 표시가 되니까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스크린에 평행하게 이동하는 거는 역시 휠을 이용하시면 돼요. 화면을 돌리면서 보는 거는 역시 마우스 우클릭한 상태에서 해도 되고요. 자, 그런 면에서 보면은 마치 그 큐라에서 사용했던 큐라 14.12.1 버전에서 했던 것처럼 마우스 우클릭한 상태에서는 화면 회전이고 쉬프트와 마우스 오른 버튼 눌러서는 스크린에 평행하게 이동이고 요것도 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좋은 게 뭡니까? 모델링을 화면에 꽉 차게 하려면 무슨 기능을 쓰면 된다? 큐비콘의 경우는 화면 맞춤 아이콘을 클릭해주면 꽉 차게 표시가 된다. 자, 요런 거는 큐라 14.12.1 버전하고 비슷한 구석이 많은데 특징적인 것이 뭡니까? 화면 맞춤 아이콘이 있다는 거죠. 자, 오브젝트에 대해서 이렇게 정렬하는 거를 한번 보는 중인데 이동만 가지고 한참 떠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회전을 가지고 이야기해 볼게요. 회전. 이미 움직여 봤을 때 오브젝트를 커서로 클릭하고 움직여 봤을 때 이게 뭐지? 하고 관찰한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 수치를 입력해 가지고 X축 방향으로 한 90도를 이렇게 입력해 가지고 돌려 보도록 할게요. 자, 요 창에다가 90도 시계 방향으로
돌려 보려고 했는데 이게 글씨가 이렇게 내려가면 안 되죠. 뭐 또 180도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180도 하면은 이렇게 됐고, 아니 각도가 마이너스 90도가 맞겠다. 마이너스 90도 해주니까 글씨가 베드판에 대해서 글씨가 위로 세워지게 회전 항목의 X축 값을 마이너스 90도로 넣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도 있는데 오브젝트에서 잘 보시면 이렇게 커서를 여기 빨간 호에다가 커서를 가져다 대면 그 호가 X축을 나타내게 돼요. X축의 회전 방향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표시해 줘 버려요. 어머, 신기하네. 자, 그러면 이 화살표가 표시됐을 때 내가 원하는 값으로 이렇게 돌려서 할 수도 있어요. 원하는 값으로. 근데 수치를 이렇게 봤을 때 이게 딱 정확하게 값이 안 나오죠. 그죠? 자, 이랬을 때는 바닥면에 붙이기라는 기능을 한번 더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요게 살짝 기울어져 있는데 자동 바닥면 붙이기 체크 풀었다가 자동 바닥면 이게 또 잘 안 먹네. 뭐 그러면은 회전의 X축 값을 0도로 한번 맞춰 볼게요. 자, 이거 각도 조절하는 거는 아이콘을 눌러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원하는 수치를 각도의 수치를 입력해서 이렇게 조절하는 게 더 편하겠죠? 자, 그 다음에 비율이라는 것과 크기가 있는데요. 얘네들은 큐라나 그런 슬라이서에서 사용하던 스케일, 크기를 확대, 축소하던 기능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런 면에서 이렇게 보면은 방금 전에 본 거에서 요거 하나 더 해볼게요. 회전 기능에서 자, 요게 뭐나 싶죠? 요렇게 이렇게 선택해 주고 잠깐 좀 특이한 거 하려다가 그냥 회전 각도값 조절하는 걸로만 할게요. 그 다음으로 비율을 조절하는 것이 있는데 요게 스케일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크기라고 이야기하는 부분 요것도 스케일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각 축마다의 실제 크기를 수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큐비콘의 경우는 이렇게 선택한 프린터기의 출력 가능 영역에 맞춰서 오브젝트를 확대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보도록 할 건데 이 최대화라는 걸 한번 눌러 봤습니다. 균등 비율 옆에 초기화 있고 그 옆에 최대화가 있어요. 얘를 누르면 큐비콘 프린터기의 출력 가능 영역에 맞춰서 STL 파일의 크기를 최대한으로 키워줍니다. 재밌죠? 그리고 원래대로 하려고 해. 그러면은 비율이라는 데 요 값들을 조절해도 되고 초기화라는 요 버튼을 눌러줘도 돼요. 자, 원래대로 되돌려 볼게요. 자, 이렇게 되돌려 놓고 화면을 보려고 할 때 기본 화면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신도리코 프린터 같은 경우는 이쪽에 아이콘들이 정렬되어 있었는데, 큐비콘의 경우는 아이콘들이 많다고 그랬죠. 요 아이콘들 중에서 기본 화면 아이콘 요거 화살표 누르니까 기본 화면이 먼저 있고, 윗면에서, 바닥면에서, 정면에서, 뒷면에서 뭐 이렇게 정렬해서 보는 방향들을 아이콘으로 다 찾을 수도 있어요. 저는 기본 화면으로 맞춰 놓고요, 화면 맞춤을 한 번 더 선택해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동이나 회전이나 크기 조절은 이렇게 인터페이스와 아이콘 중심으로, 모델 탐색기와 아이콘들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봤고요. 그러면 두 번째로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화면 여기까지도, 풀다운 메뉴 화면 여기까지도 쭉 봤어요. 자, 설정이라는, 풀다운 메뉴 설정이라는 곳으로 가서 설정창으로 가서 시험장에서 내가 신청한 큐비콘 프린터기 중에 시험장에 있는 큐비콘 프린터기 중에 원하는 모델명, 내가 사용해야 되는 모델명을 이렇게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설정의 설정창. 자, 이거는 처음에 큐비콘 슬라이서 설치할 때 요거 선택하시라 말씀드렸죠. 그리고 일단 확인 눌러 놓으시라고 그랬고요. 이거는 어디에서 바꿀 수 있다? 설정의 설정창에서 바꿀 수가 있어요. 만일에 내가 이거 잘못 선택했더라도 설정의 설정창으로 와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기왕에 보는 김에 한국어, 랭귀지 한국어 너무 좋네요. 아이콘 크기는 크게로 놔뒀고요. 그 외에는 뭐 크게 관찰할 거는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노즐 사이즈도 잘 맞춰져 있고, 기계의 기본 값이기 때문에 잘 맞춰져 있어요. 필라멘트 지름도 1.75로 잘 맞춰져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풀다운 메뉴의 출력이라는 거를 볼 텐데, 풀다운 메뉴의 출력을 눌러 보세요. 풀다운 메뉴에서 출력이라는 버튼을 누르니까 출력 옵션이라는 대화창이 열렸고요. 여러분은 여기서 먼저 뭐를 선택하는 게 좋으냐? 사용자 설정으로 바꾸시는 게 좋아요. 사용자 설정으로 바꾸시고, 여기에 G코드를 생성하는 기능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볼 거고요. 일단 이걸 사용자 설정으로 이렇게 선택을 했다면 기본 탭의 내용과 상세 설정의 탭으로 메뉴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기본 탭의 내용부터 하나씩 관찰을 해 볼게요. 자, 기본 설정에서 필라멘트는 안 봐도 돼요. 그죠? 필라멘트는 PLA, 시험장에서 큐비콘 전용 필라멘트를 사용할 테니까 됐고, 출력 속도 항목 요거 사용자 설정으로 가고요. 그리고 채우기 항목에서 보면은 이게 문제입니다. 채우기 항목을 몇으로 가는 게 좋을까요? 공개 문제 20번이죠. 여기가 5파이짜리 축입니다.
5파이짜리 축이에요. 이런 거 부러뜨릴 위험이 크죠. 그러기 때문에 채우기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적게, 없음, 이 두 가지는 안 되겠습니다. 그 위에 보통이라는 애가 있죠. 보통. 그리고 솔리드가 있는데, 솔리드는 안 써도 괜찮겠어요. 솔리드는 큐라를 기준으로 이야기하자면 인필, 필 덴시티 이거를 100%로 맞추는 셈이에요. 그래서 보통으로 요거 선택을 해 두시는 게 낫겠습니다. 또는 사용자 설정으로 선택해 놓고 가셔도 괜찮아요. 사용자 설정으로 가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기본값 중에 보통을 선택해 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조물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얘가 뭐냐면 서포트예요. 보조물 항목이 서포트예요. 지지대의 적용 각도. 앞서 우리가 그 신도리코 슬라이서에서도 해볼 때처럼 여기가 45도 기울어져 있는 데인데 요런 데도 서포트를 만들어 주려면 45도보다 작게 오버행 각도의 범위를 넓혀 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버행 각도를 어느 정도로, 적용 각도를 어느 정도로, 10도 정도로 확 높여 버릴게요. 자, 요렇게 해놓고 일단 여기까지만 설정해 놓고 적용 각도를 맞췄기 때문에 서포트가 보이는지 한번 확인을 합니다. 10도로 됐는지 확인을 해 볼게요. 자, 방금 전에 우리가 출력 설정에 대해서 서포트에 생성되는 적용 각도를 10도로 맞췄는데 요거를 모니터 상에서 어떻게 관찰할 것이냐. 자, 아이콘 중에 기본 화면 옆에 모델링이라는 아이콘이 있죠. 모델링. 요거에서 내려가는 거를 화살표를 클릭해 보면 출력 경로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출력 경로, 이거를 선택하면 가상 시뮬레이션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요렇게 해주니까 어떻습니까? 이 45도 기울어진 요 면들에도 선홍색으로 지지대가 표시가 되고 있는데 서포트가 선홍색으로 요렇게 45도 자리에도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저만 잠깐 비교로 보여드릴게요. 적용 각도를 요거를 46도로 했을 때 안 생기는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출력으로 가서 이 적용 각도를 46도 엔터 했고요. 자, 모델링에서 다시 출력 경로. 이거 안 생겨야 되는데. 잠깐. 자, 서포트를 80도로 적용 각도를 80도로 높이니까 필요한 부분에만 이렇게 생기는데요. 필요한 부분 오버행 여기에만 서포트가 생기고 있죠. 기울어진 부분은 안 생기고 있습니다. 어디서 설정했나요? 출력 눌러서 적용 각도를 80도로 이렇게 맞추니까 적당하니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45
5도로 다시 되돌려 볼게요. 10도. 아까 세팅한 것처럼 적용 각도를 10도로 맞춰 봅니다. 그리고 출력 경로를 다시 봤어요. 자,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바닥면이 베드에 닿는 바닥면이 면적이 작기 때문에 서포트에서부터 계속 이렇게 받치는 구조물이 올라가서 튼튼하게 지지해야 되겠다 싶은 거죠. 자, 그랬을 때 이렇게 해줬는데 여기에서 출력 보조물하고 출력 예상 시간을 한번 봅니다. 모델 탐색기에 모델 정보가 좀 바뀌었어요. 자, 이건 무슨 뜻입니까? 48분이 출력 예상 시간이라는 얘기예요. 48분이 출력 예상 시간이란 이야기예요. 뭐 일단 이 정도면 됐습니다. 다시 이제 출력으로 와서 기본 설정 탭의 메뉴는 요 정도로 좀 살펴봤고요. 상세 설정으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상세 설정 탭으로 가서 보니까 더 자세하게 값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먼저 필라멘트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재료는 PLA이고 플로우 값은 50에서 200%인데 PLA에다가 100% 이거는 그대로 쓸게요. 고칠 거 없으니까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온도 항목도 그냥 쓸 거예요. 그냥 쓸 건데 온도 항목에서 여러분이 잘 관찰해 보시면은 토출봉의 온도 210도로 되어 있는데 요게 큐비콘의 노즐부를 일컫는 부분이에요. 필라멘트가 토출되는 노즐부의 가열 온도가 210도, 요것을 큐비콘에서 뭐라고 이야기한다? 토출봉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밑에 바닥 온도라는 게 있죠. 바닥 온도 요게 뭡니까? 베드 온도이죠. 베드 온도. 큐비콘 요 프린터의 경우 베드 온도가 몇 도로 쓰게 돼 있어요? 65도로 되어 있죠. 요거 기본값도 쓰는데 근데 특이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뭡니까? 큐라에서 이런 거는 못 봤죠. 챔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챔버라는 것이 있는데 앞서 우리가 이 챔버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35도로 되어 있는데요. 35도. 챔버가 뭔지를 보려면 잠깐 설정 화면으로 되돌아가 볼게요. 설정의 설정창. 지금 싱글 110F 이거 프린터로 선택한 상태에서 쓰고 있는데요. 얘는 이렇게 밀폐가 되어 있는 구조예요. 폐쇄형입니다. 출력 공간이 개방되어 있지 않아요. 출력 공간이 개방되어 있지 않고 다 커버로 씌워져 있습니다. 그 안에서 출력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면에서 얘는 내부 공간을 별도로 가열하기 위해서 챔버 설정하는 온도 값이 있어요. 자, 다시 그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품질에서는 뭐 기본 값들 그대로 쓰는데요. 첫 번째 레이어 두께는 0.3으로 변경을 할게요. 첫 번째 레이어 두께 0.3으로 변경을 할게요. 뭐 바닥에 튼튼하게 깔리게 0.3으로 요거 정도는 조절할게요.
자, 그러면 상세 설정 탭에서 지금 뭐 고치기 시작하죠. 품질 항목에서 첫 번째 레이어, 첫 레이어 두께 요거를 0.3으로 두껍게 변경한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채우기 항목이 좀 있네요. 앞서 우리가 그 기본 설정 탭에서 채우기를 보통으로 맞췄죠. 요 채우기를 보통으로 맞췄는데 요것이 어떻게 적용이 됐습니까? 채우기 항목의 내부 채우기 밀도 보통으로 맞춘 게 50%로 세팅이 되는 거예요. 만일에 기본 설정에서 채우기를 솔리드로 바꿨다면 이게 100%로 입력이 될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요거까지 관찰해 봤고, 채우기 종료는 뭐 라인이다, 뭐 이런 거는 됐습니다. 이제 지지대라는 항목부터 관찰을 해 볼게요. 지지대 항목. 참, 기왕에 하는 거. 채우기 항목도 마저 써놓죠. 기본 설정 탭에서 그 보통으로 설정해 놓은 것이 상세 설정에서는 내부 채우기 밀도 50%로 적용이 된다. 만일에 기본 설정을 솔리드로 솔리드로 선택을 했으면 상세 설정에선 이게 100%로 적용될 것이다. 자, 이제 지지대 항목을 좀 관찰할 건데요. 지지대는 3D 프린터 실기에 나오는 과제의 유형들은 서포트를 모두 사용하는 것이 많죠. 모든 부위로 가는 게 낫겠습니다. 범위, 모든 부위. 그 외에는 기본값으로 사용하시고요. 바닥 보조물. 요거는 종류를 브림으로 맞추세요. 영문으로 뜨죠. 자, 요거는 큐비콘의 경우 굳이 신도리코처럼 레프트 써야 되고 뭐 이런 거는 없습니다. 큐비콘의 경우는 얘를 브림으로 놔둬도 베드판에 잘 붙어요. 챔버형이기 때문에 베드에 브림으로 맞췄을 때 신도리코와 달리 떨어질 위험 없으니까 걱정 마시고 브림을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브림의 선 개수는 20개. 뭐 요거 개수 줄이고 뭐 그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자, 바닥 보조물에 대한 것은 그렇게 봤고요. 리트럭션 요것도 기본값을 그냥 쓸게요. 하드웨어 기본값을 그대로 활용하고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력 속도를 보도록 하는데, 야, 이거 조금 어메이징한 게 있죠. 서포트의 출력 속도하고 이동 속도는 어떻습니까? 100mm/s로 되어 있어요. 상당히 빠릅니다. 상당히 빨라요. 안쪽 벽 출력 속도는 60이고 바깥 벽 출력 속도는 30. 이게 좀 다르죠. 큐라에서 우리가 주로 설정할 때
그 뭡니까? 외벽 구간이었나? 바깥쪽 벽, 그거를 30으로 가고, 내벽을 갖다가 40mm/s로 이렇게 갔죠. 근데 내벽도 좀 빨라요. 그죠? 그죠? 큐비콘은 나름 이런 그 챔버형이기 때문에 그런 속도를 좀 빨리 해도 괜찮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이 속도들은 가급적이면 기본값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로 역시 놔두겠습니다. 미세한 구멍 채우기 요런 거는 체크되어 있고요. 큐비콘에서는 그 뭡니까? 쿨링, 조형 냉각 요런 거를 제어하는 게 조금 더 큐라와 비교했을 때 더 자세하게 있긴 합니다. 물론 심플리파이 3D나 이런 거에 비교해서 봤을 때는 되게 단순한데, 자, 펜 작동 시작 높이가 0.5mm, Z방향으로 0.5mm가 적층이 됐으면 그 다음부터 펜을 작동하겠다, 조형물을 바로 시키겠다, 이런 이야기고요. 펜 최소 속도 100%, 최대 속도 100%, 최소 레이어 작업 시간 10세크라고 돼 있죠. 10초라는 이야기죠. 자, 요렇게 상세 설정까지 보셨으면 잠깐 제가 본 것처럼 그 화면을 조절해 볼게요. 자, 여러분, 내가 시뮬레이션을 봐야 되겠죠? 방금 내가 설정한 대로 시뮬레이션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뭐를 누르는 게 맞겠어요? 모델이 아니고 출력 경로 요거를 눌러 봐야 되겠죠. 자, 요렇게 눌러 보니까 어때요? 서포트가 생기는데, 참 이거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보이네. 또 마음에 안 드는 게 또 보여. 기둥을 제대로 받치고 있지 않습니다. 요거 한 가닥만 요렇게 받치고 있는데, 그죠? 자, 먼저 참고로 신도리코에서 서포트 설정한 거하고 비교해서 이야기를 해 볼게요. 신도리코 슬라이서에서 여러분은 눈으로 보셔도 됩니다. 신도리코 슬라이서 세팅 값을 서포트 항목에서 앞전에 이걸 0.5까지 줄이자고 했는데 사실 XY 방향 간격을 너무 많이 줄였어요. 너무 많이 줄인 거고, 요 값을 한 0.7 정도로 가도 충분합니다. 0.7 정도로 가도 충분하겠어요. 그런 면에서 신도리코에서 요거를 0.7로 바꿔놓고 시뮬레이션을 봤더니 이 축 형상을 받치기 위한 서포트가 충분히 나와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충분히 나와서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값이 중요합니다. 출력의 이 조형물과 XY 띄움 간격 요거 0.7 기본값 0.7 그대로 활용하는 게 좋겠다, 요런 이야기예요. 신도리코 슬라이서 3D WOX의 경우에도 요거 0.7로 고쳐서 생각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게 0.7이었을 때 큐비콘의 슬라이서 요거 출력 경로 보기를 했더니 이 축 형상을 5파이짜리 5파이짜리 축 형상을 0.5로 XY를 0.5로 했을 때
요 좀 더 확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오브젝트로부터 0.5 떨어뜨려 가지고 서포트를 생성하고 있죠. 이렇게 했을 때 요것이 하나 정도가 이렇게 생기고 있으니까, 서포트가 하나 정도 이렇게 받치고 있으니까 오브젝트를 서포트가 받치기에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간격이 그렇게 간격이 넓게 떨어져 있는 것이 또 아니에요. 넓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필라멘트가 처지는 게 발생은 하겠지만 요 정도로 가도 충분하겠어요. 자, 그런 면에서 0.5로 잡지 말고 이거를 0.7 XY 방향으로 0.7 떨어뜨려서 서포트 생성하기. 자, 요것으로 출력 설정을 맞추셔도 충분하겠어요. 자, 어디였습니까? 서포트 항목에 XY 조형물과 XY 띄움 간격 요걸 0.7로 맞춰도 충분하단 이야기죠. 앞 시간에 요거를 제가 좀 정리해서 써놓지 않은 부분이 있어 가지고 추가로 이렇게 써 놓도록 하겠습니다. 조형물과 XY 띄움 간격 0.7. 이 0.7은 신도리코 슬라이서에서도 바꾸지 마세요. 신도리코 슬라이서에서도 0.7 정도로만 조절을 하세요. 앞서 신도리코 슬라이서에 대한 설명 영상에서 제가 0.5로 이야기해 버렸는데 0.7로만 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에서 하나 빼먹은 거를 메모를 더 해놨는데요. 지지대를 모든 부위라고 해놨었죠. 그리고 그 밑에 끝점 연결선 종류 요거도 확인해 드리자면 요거는 큐라의 슬라이서에서 라인 타입으로 출력할 때처럼 요런 식으로 서포트가 생겨지는 거예요. 끝점 연결선 요 형태가 큐라 슬라이서에서 라인 타입으로 서포트의 패턴을 정의했을 때 모양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끝점 연결선 요거 잘 기억하시고, 서포트가 조형물로부터 XY 띄움 간격 0.7로 맞춘다. 요거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값들은 이렇게 확인을 해 주고요. 그런데 요렇게 봤을 때 이게 서포트가 이렇게 있죠. 요거는 자동 서포트를 이렇게 추가해 준 건데, 다른 서포트를 추가하는 게 큐비콘엔 있어요. 자, 이번에는 아까 레이어로 지금 서포트가 생성이 되고 출력용 모델링이 시뮬레이션 되는 거를 보고 있죠. 레이어 보기로. 그런데 서포트가 다른 형태가 또 있다고 했습니다. 큐비콘의 경우는 자동 서포트 말고 다른 형태의 서포트를 추가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거를 한번 해볼게요. 먼저 모델링 형태로 보기를 모델링 형태로 바꿔줬습니다. 요걸 해야 여러분이 설정하기 편할 거예요. 단 이거 쓸 때 좀 불편할 겁니다. 왜냐, 수동 지지대라는 기능을 제가 키려고 하는데요. 이 수동 지지대는
기본적으로 출력에서 설정한 서포트, 여기서 설정한 서포트하고 수동 지지대하고 요 두 개는 중복으로 생성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나는 여기만 별도로 수동으로 서포트를 추가하고 싶은데 자동으로 생성되는 자동 서포트를 이미 풀다운 메뉴 출력에서 서포트 생성을 어디에나로 모든 부위로 설정을 해놨다면 얘를 생성 안하고 수동 지지대 기능을 쓰시는 게 좋아요. 먼저 그런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고, 자, 저는 출력에서 요거 지지대 여기에 있는 체크박스 이거 체크를 풀어볼게요. 여기는 눈으로 보셔도 됩니다. 여기서부턴 요렇게 해놓고 출력 경로 이렇게 딱 눌러요. 서포트가 없어졌습니다. 자, 다시 모델링 형태로 디스플레이 유형을 바꿨어요. 자, 이 모델을 선택한 상태에서 수동 지지대를 이제 써볼게요. 내가 필요한 부분에만 서포트를 추가해보자, 요런 이야기입니다. 자, 수동 지지대 클릭하고, 어이구 튕겼네요. 나 이런. 잠시만요. 큐빅 크리에이터 다시 켤게요. 이어서 할게요. 수동 지지대 요거 클릭하는 순간 들어온 STL 모델링 파일의 색깔이 청색으로 바뀌어 버렸고요. 그리고 지지대 편집기라는 게 좌측에 열렸습니다. 지지대 편집기 생성 모드로 선택이 되어 있는데요. 바로 넣기, 반자동 넣기, 연결 지지대 넣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이따가 보고 이 각도, 지지대 형상 이런 거를 어떻게 설정할지 먼저 고민을 해 볼게요. 자, 여기 위에다가 Z위치 요거에다가 커서를 가져다 대면 여기가 빨간색으로, 뾰족한 부분이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 강조 표시가 되고요. 여기에 사용해야 될 값들이 이렇게 표시가 될 겁니다. 자, 여기를 클릭해 줬어요. 그랬더니 뭡니까? 빨갛게 됐고, 클릭된 게 빨갛게 표시가 되는데, 커서를 떼는 순간 파란 색깔로 디스플레이 되고 있어요. Z위치 이거는 0이고 직경은 0.2. 여기서 잘 보시면 출력물이 검정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출력물에 대해서 거의 다을락말락 0이니까 Z위치가 0, 다을락말락 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닿는 첨단 부분이 0.2파이다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그 밑에 지름을 설정하기 위해서 여기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여기를 클릭해 봤더니 Z위치 1, 직경 1 이렇게 떴습니다. 뭐 이거 나쁘지 않네요. 1mm 나쁘지 않아요. Z위치 1, 직경 1, 이거는 무슨 말이냐?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원뿔 영상에서 요거의 높이가 1mm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요 지름이 1파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 부위는 이렇게 조절해 보도록 하고, 스크롤 내려서 여기하고 요 바닥하고 두 개가 남았는데,
여기를 클릭을 했더니 Z 위치는 1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 1은 무슨 의미냐, 요렇게 된 거에서 요쪽이 1파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요 높이가 1mm라는 이야기고요. 그 위쪽은 노란색으로 표시한 저것이고요. 지금 여기는 여기 흰색으로 막 덧칠하고 있는 여기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를 1파이로 바꾸는 게 더 좋겠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파이보다는, 기본값 2파이보다는 1파이로 바꾸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요거를 1파이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밑에 거를, 마지막 거 요거를 클릭하는데, 얘는 역시 제일 밑에 베드판에 닿는 요거의 직경을 정의하는 건데 4파이로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너무 큰 것 같아요. 2파이로 줄이는 게 낫겠습니다. 왜 이렇게 작게 고치는 걸까요? 이 오브젝트가 너무 작아서 그래요. 출력물이 너무 작아서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도 2파이로 바꿔줍니다. 어머? 아이고 저기 게 왜 바뀌었지? 아이고 놀래라. 됐고. 이게 자꾸 안 들어가네. 뭐 그냥 요거는 0.2 그대로 놔둬 볼게요. 0.2 바꾸고, 여기도 2파이로 바꾸려고 했는데 그대로 여기는 4로 바꾸겠습니다. 4로 놔두겠어요. 요런 데는 다 바뀌었고, 그 다음에 미니멈 플러스 스페이싱 해서 이게 3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요런 거라고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포트가 생성이 되는 위치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했을 때 요 여백 간격을 3mm씩 떨어뜨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근데 이게 스페이싱 여유 간격이 너무 듬성듬성하기는 해요. 한 이 정도로 낮춰 볼게요. 이 정도로 낮춰보고, 범위는 모든 부위로 그냥 놔둘게요. 오토로 갈 수도 있으니까, 오토로 놔둘 수 있으니까 모든 부위로 놔둘게요. 그리고 이렇게 서포트의 모양을 정했으니까 이제 70도로 각도가 나와 있는 것부터 조절을 합니다. 이 70도 나와 있는 이 각도는 이거 기울어지는 거, 서포트 자체가 70도로 기울어져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겠고요. 오버행 각도라 생각하는 게 더 낫기는 하겠습니다. 오버행 각도가 맞겠어요. 일단은 종류를 보는데 이게 자동으로 되어 있어요. 저는 자동으로 선택을 해놨는데, 종류를 자동으로 해놓고, 자, 여기 자동 옵션으로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제일 밑에 설정으로 왔습니다. 위치 계산이라는 버튼을 눌러 볼게요. 위치 계산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오버행 각도 70도에서 요런 데에 서포트가 어느 부위에 표시될지 점으로 구체로 설명을 해줄 것입니다. 위치 계산 하니까 요런 게 나오죠. 그죠? 자, 이렇게 해놓고 2단계 지지대 생성 버튼을 누르면은 이 계산된 위치마다 서포트들이 추가돼 버려요. 그죠?
신기하죠? 자, 나는 이런 식으로 서포트를 만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서 큐빅 크리에이터의 이 서포트 생성하는 방법을 보여드렸고요. 이게 무슨 기능이라고요? 수동 지지대 서포트 중에서도 수동 지지대 기능이었어요. 근데 3D 프린터 실기 시험장에서는 수동 지지대 이거 쓰느라고 시간 낭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도 이런 기능 정도는 더 있다. 서포트에서 수동 지지대 기능을 큐빅 크리에이터에서는 할 수가 있다. 요거를 비교로 좀 보여드렸고요. 비교로 보여드린 요 수동 지지대는 전체 삭제 버튼을 눌러서 없애버릴게요. 자, 그러면 수동 지지대 버튼을 한 번 더 눌러서 빠져나갑니다. 모델링 형태로 나왔고요. 자, 우리는 출력으로 와서 상세 설정에서 지지대 생성하기 위해서 다시 체크박스를 클릭해 줬어요. 상세 설정에 지지대에서 체크박스를 클릭해 줬어요. 이제 수동 서포트 저런 게 있구나 확인을 했으니까 자동 서포트를 그냥 쓰겠다. 요거 다시 체크를 켰고요. 자, 요거까지 됐으면 출력 경로 확인 차원에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앞서 우리가 설정해 놓은 것처럼 서포트들이 만들어져 있죠. 자, 그러면 이거 다 됐으면 출력이라는 버튼 요거 눌러 왔습니다. 자, 맨 처음에 한 것처럼 출력으로 와서 출력 옵션 창에서 제일 밑에 가봅니다. 제일 밑에 가보면 무슨 버튼이 있냐면은요, G코드 파일 저장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G코드 파일 저장이라는 버튼 찾으셨죠? 자, 요거를 눌러 봅니다. 요렇게 누르면은 희한하죠? 자, 얘가 그 만드는 G코드의 파일 포맷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관찰해 보세요. 출력 옵션 창 맨 밑 버튼 클릭하면 G코드 파일이 어떤 파일 포맷으로 생성이 되냐면 HVS라는 파일 포맷으로 저장이 됩니다. 체크하셨나요? 자, 이거는 다른 그 슬라이서에서 사용한 거하고 파일 형식이 아예 다르니까 이거는 뭐 파일명 구분해서 저장하려고 애쓰지 않을게요. 어차피 여기 이 경로에 연습한 것 중에 신도리코 슬라이서로 G코드 만든 거 하고 큐라에서 G코드 만든 거 하고 얘네들하고 비교했을 때 큐비콘에서 만들어서 저장한 파일 포맷의 확장자가 아예 다르기 때문에 구별이 돼요. 거기다가 얘는 뭐예요? 프린터 모델 번호가 앞에 튀어나와 있어요. 모델 번호가 앞에 튀어나와 있어서 딴 애들하고 더 구분이 잘 됩니다. 요거는 큐라에서 설정한 슬라이서 파일, G코드 파일. 그리고 요거는 신도리코 슬라이서에서, 신도리코 슬라이서에서 만든 G코드 파일이죠.
HVS라는 확장명이 붙기 때문에 큐비컴 거는 너무 잘 구분이 될 것 같아요. 파일명 바꾸는 거 안 하고 그냥 저장. 자, 이렇게 저장하는 방법을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잠시 지나면은 조그만 대화창이 하나 뜹니다. G코드 세이브 컴플리트, 출력 시간은 48분, 필라멘트는 요 정도 소요가 된다. 요런 거 조그만 대화창으로 하나 뜨게 되고요. 확인. 자, 방금 전에 했던 것이 사라졌는데요. 어디 갔노? 자, 잠시 제가 출력 이력이라는 거를 눌러봤고요. 파일에서 출력 이력이라는 거를 눌러봤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잠깐 화면에서 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출력 이력이라는 걸 잠깐 눌러봤다가 모델링을 그 모델로 바꿨다가 다시 출력 경로로 이렇게 해보니까 다시 디스플레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방금 전에 했던 거를 화면에서 안 보였던 거를 한번 요렇게 관찰하는 것도 해봤고요. 자, 그런 면에서 우리는 G코드를 이렇게 넘겼어요. 어느 거에서 넘겼습니까? 출력 옵션 창에서, 요게 아니고, G코드 저장, 요 버튼을 눌러서 G코드 파일 생성하는 것까지 해봤습니다.